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재원입니다. 어려운 영어 회화 제가 취미로 만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영어로 나오지 않으니까 점점점 흥미를 잃어가는 거거든요. 제가 정말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리면서 원하는 말을 만들 수 있게 점점 실력이 늘어가는 재미를 느낄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원어민이 매일 쓰는 표현 10개를 준비했고요. 영어의 구조와 소리를 초보자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어젯밤에 몇 시에 잠들었나요? 자러 가셨나요? 이런 문장을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부터 시작하지? 라고 고민될 수 있는데요. 긴 문장을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What time did you? 인데요. 이거 하나하나는 지금 처음 배울 수도 있지만 한 번 만나고 5번 만나고 10번째 만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자동적으로 내 몸이 반응할 겁니다. 일단 시간을 물어볼 때는 What time으로 시작하거든요. What time? 몇 시에? 그리고 두 번째 Did you라고 하면 과거에 있었던 일을 물어보는 겁니다. 너 샤워했어? 너 숙제했어? 뭐뭐 갔어? 이런 것들을 모두 Did you로 만들 수 있겠죠. 이걸 한꺼번에 얘기하면 What time did you? What time did you? 이 앞부분은 패턴으로도 많이 소개해 드리는데요. 자주 사용한 것들은 이걸 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올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너 몇 시에 헬스장 갔어? 너 몇 시에 아침 먹었니? 이렇게 물어볼 때 앞부분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What time did you? What time did you?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했는지 물어봐야겠죠. 여기서는 잠들었다. 잠자리에 들다라는 의미를 가진 덩어리 표현 go to bed. go to bed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하나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잠자리에 들다 go to bed 이렇게 한 번에 기억해 주시면 나중에 편하게 꺼내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해볼까요? 너 몇 시에 잠들었니? What time did you go to bed? 첫 번째, 두 번째 의미단에 붙였고요. 마지막은 시간이죠. 어제 밤을 말하고 있으니까 지난 밤 last night, last night 이걸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일단 내가 궁금한 게 생겼어요. 네, 그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자주 등등이 있을 수 있겠죠. 이번에는 몇 시에니까 what time 그리고 하셨나요? 라고 하면 did you를 더해서 what time did you? 자,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는지 묻고 있죠. 잠들다, 자러 가다 go to bed. 마지막 시간은 last night. 천천히 해볼게요. What time did you go to bed last night? 길어 보이는 문장도 하나씩 연습하면 꺼내면 이제 문장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쉬운 것부터 약간 난이도가 있는 것까지 10문장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큰 소리로 따라하면서 같이 한번 연습해 보세요. 첫 번째 문장은 지난밤에 뭐 했어요? 라고 하고 있죠. 무엇을 했어요? 플러스 지난밤에 이렇게 어순을 잡고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요. What did you do last night? 이렇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영어 스터디할 때 정말 많이 물어봤던 그런 영어 질문이기도 하고요. 할 말 없을 때는 이 질문 정말 좋거든요. 무엇을? What? 당신은 하셨나요? Did you do? 여기서 did you라는 거는 과거에 했었던 일을 물어보는 거죠. Did you? Do you? Can you? 등등 올바른 시제를 가진 표현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신 건가요? What did you do? 나중에 뭐 동사 바꿔서 What did you eat? What did you drink?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밤이니까 last night 이렇겠죠? 지난 걸 얘기할 때 last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지난주는 뭐라고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last에다가 주를 의미하는 week를 넣어서 last week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내가 완벽하게 알지 못해도 한번 해보고 계속 만들어 본 다음에 올바른 정답을 보면 내가 한 게 맞구나. 혹은 나는 이렇게 했는데 이런 표현이구나. 그럼 확실하게 기억될 수 있습니다. 자, 완성된 표현 What did you do last night? 중요한 것에 보통 강세를 주죠. What did you do last night? 이런 식으로 좀 더 오버함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What did you do last night? 이렇게 말이죠.
자, 두 번째는요. 저는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할 만한 게 없나? 이렇게 찾고 있을 때는요. I'm looking for a job. look for를 사용해서 내가 찾는 걸 말해줄 수 있어요. 진행형으로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요. 제가 패턴 책에서도 I'm looking for 라는 패턴을 정말 많이 알려드렸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사용하는 건데요. 진행형 지금 하고 있는 걸 말하죠. 저 지금 찾고 있어요. I'm looking for. I'm looking for. 거기다가 무엇을 찾는지를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요. 뭐 핸드폰이나 책과 같은 물질적인 것부터 a job, 일자리 하나 찾고 있다. 이런 식으로 추상적인 느낌까지 더해 줄 수 있습니다. 일이 없을 때 일할 거 없나? I'm looking for a job. 이렇게 찾아 헤매는 듯한 모습을 상상해 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I'm looking for a job.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일을 하세요인데요. 직업을 물어볼 때 What is your job? 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이것보다 원어민이 훨씬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고요. What do you do? 이거는 통째로 외워주시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처음 만났을 때 이름이 뭐예요? What's your name? 그 다음에 Where are you from? 또 하죠? 어느 나라에서 오셨나요? 거기다가 또 많이 사용되는 게 바로 What do you do입니다. 이거를 직역하면 무엇을 하세요? 라고 볼 수 있는데요. Did you가 과거를 말하는 거라면 do you는 현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 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늘 하는 거, 직업을 물어보는 거죠. What do you do? what에 강세 주면서 한번 빠르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그렇죠? 자, 네 번째는요. 잠시만 쉬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다가 잠깐 한 5분, 10분, 15분 정도 쉬고 싶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Let's take a break. Let's take a break. 여기서 take a break는요. 정말 하루 종일 푹 쉬는 게 아니라 정말 잠깐 쉬는 그런 휴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초코바 지금 또 파는지 모르겠어요. 핫 브레이크가 있죠. 막 젊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달려가면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우리 잠깐 쉬자. 젊은 날의 휴식 핫 브레이크. 이거 확실한지 모르겠지만 이런 광고를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브레이크는 잠깐의 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취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잠깐 쉬다. take a break. 우리 뭐뭐 해요라고 제한이 담긴 let'를 사용해서 let's take a break 라고 하면 우리 잠시만 쉬자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다 같이 큰 소리로 해볼까요? Let's take a break. 한 번 더요. Let's take a break. 그렇죠. 너무 힘들 때는 이렇게 말하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긴 하루였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네, 진짜 이런저런 일들이 많아서 하루가 길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죠. 저도 아침에 수업 가고 점심에 막 대본 쓰다가 그 다음에 미팅하고 이렇게 두세 개 정도 하면 진이 빠지더라고요. 그럴 때 혼잣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It's been a long day. It's been a long day. 이번에 현재 완료를 사용해 볼게요. it가 it is가 아니고 여기서는 has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has been, 과거부터 지금까지, 과거와 지금을 연결하는 현재 완료를 사용해서 오늘 뭐 시작할 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주 long day, 긴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긴 하루였어. It's been a long day. 네, 물론 풀어서 It has been a long day라고 해주셔도 되지만 보통 줄임말로 훨씬 더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한 번에 쭉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 What's your name? What do you do? It's been a long day. 이거를 떨어뜨리지 말고 한 번에 가주시는 게 더 듣기 좋습니다. It's been a long day. It's been a long day. 그렇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나 이럴 시간 없어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빠 죽겠는데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좀 도와줘 그러면 안 돼. I don't have time for this. 나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아. 시간이 없어? I don't have time. 그래서 I have time이라고 하면 시간이 있어지만 부정. 이걸 부정해 줄 때는 현재는 don't. 과거는 didn't. 이것도 이거 부정해 주는 말이 뭐더라? 낫인가 돈인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이 왔을 때 즉시 꺼낼 수 있게 I don't have 이게 바로 나오셔야 돼요. I don't eat, I don't drink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가지고 있지 않다. I don't have. 시간이 없어. I don't have time. 이렇게 바로바로 의미 단위별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시간이냐면 이것을 위한 시간. 이럴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For this. I don't have time for this. 강세는 I don't have time for this. I don't have time for this. 세세한 발음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강세, 리듬만 잘 만들어줘도 상대방이 듣기에 훨씬 더 편해집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해주셔도 소통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다 같이 해볼게요. I don't have time for this. 한 번 더요. I don't have time for this. 좋습니다. 7번째는 우리는 피크닉을 하러 공원에 갔습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어제 뭐 했어? 거 공원에 왜 갔어? 이렇게 누가 묻는다면 We went to the park for a picnic. 정말 간단하게 얘기해 줄 수 있겠죠. 물론 첫 번째 보면요. We went to the park라고 하고 있고요. 뒤에는 for a picnic. 두 가지 의미 단위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보통 두 번째 많이 물어봅니다. 그냥 for를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To go on a picnic이라던가 뭔가 다양하게 좀 길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라고 하지만 영어는 간결하게 만들수록 더 좋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적을 말할 때는 for를 사용한다. 다양한 의미 중에 이 목적이란 느낌을 가진 for도 함께 기억해 주세요. 뭐뭐를 위해서라고 하나만 기억하고 있으면 이게 for이 가지고 있는 매력 중에 막 10가지가 있다면 한 가지밖에 활용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문장을 제가 이런 거 몇 번 더 보여드릴 테니까 그때마다 문장을 듣고 따라하면서 이거 내가 쓸 수 있게 한번 따라해보자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for a picnic. 피크닉을 위해서, 피크닉을 하러, 피크닉 때문에 한국어로는 어떻게 해도 괜찮지만 그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우리는 주어가 나왔죠? 그 다음에 동사, 갔다. go의 과거형, went. 그 다음에 어디로 간 건지 방향성을 나타내는 to를 사용해서 to the park.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주어는 우리니까 we, 갔으니까 went. 어디로 간 거냐면 to the park. 어떤 목적이죠? For a picnic. 이게 지금은 하나씩 떠올릴 건데요. 나중에 익숙해지면 We went to the park for a picnic. 이렇게 한 번에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연습하실 때는요. 머릿속에 한번 기억한 다음에 의미 단위별로 말씀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We went to the park. We went to the park. 이렇게 반복. 그 다음에 for a picnic. For a picnic.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꺼낼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We went to the park for a picnic. 한 번에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8번째는 낮잠을 잤는데도 개운하지 않았어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조금 길어 보이고 복잡해 보이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알려드릴게요. I took a nap, but that didn't refresh me. that을 한번 활용하는 건데요. 일단 앞에 어떤 활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낮잠을 자다. 이것도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할 수 있는데 기본 동사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거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이 take가 약을 복용하다 아니면 어떤 시간이 걸리다, 낮잠을 자고 샤워를 하다 등등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take a nap 이렇게 덩어리로 기억해 주시면 나중에 활용하기 너무 좋을 거예요. 과거는 take에서 took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I took a nap. 저는 낮잠을 잤습니다 라고 첫 번째 완성됐고요. 그 다음에 But that didn't refresh me. 낮잠을 잤는데 하지만 그것이 나를 뭐뭐하게 만들지 않았어. 뭐뭐 하지 않았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That didn't. 현재는 don't, 과거는 didn't. 부정해주는 거, 올바른 거 꺼내 쓰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refresh라고 하면 다시 한번 내 몸을 개운하게 만드는 거. 그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That didn't refresh me 하면 나를 개운하게 깔끔하게 이렇게 만들어주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 이거는 마치 한국말처럼 또 가끔씩 사용하는데요. refresh해졌다 이 느낌 약간 떠오르지 않나요? 그래서 뭔가 휴가를 간다거나 아니면 목욕탕에서 딱 지지고 나온다거나 이럴 때 우리 기분이 refresh, 개운해지는 거죠. 다시 한번 보면요. 나 낮잠 잤어. I took a nap. 그런데 그렇게 날 개운하게 만들지 않더라고. But that didn't refresh me. I took a nap, but that didn't refresh me.
이렇게 한번 콤보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처음 보시는 분들은요, 이 문장 구조 생각하면서 쭉 얘기해 보고요. 이건 이거고 막 완벽하게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걸 쓸 수 있다. 그리고 내가 한번 얘기해 본다. 일단 이 정도 하고 넘어가셔도 좋고요. 나중에 비슷한 문장 구조 계속 만나다 보면 쓸 수 있는 문장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 9번째는요. 회의가 유난히 일찍 끝났습니다. 라고 하고 있고 영어로 바꾸면 The meeting ended unusually early. 우리 보통이라고 할 때 usually 사용하죠. I usually go to the gym. 나는 보통 헬스장에 가. 그러면 뭐 일주일 내내 가진 않지만 뭐 5번 정도는 가시나 보다라고 저는 생각할 건데요. 이걸 앞에 약간 부정, 반대 의미를 주는 on을 붙여서 unusually, 보통과는 다르게, 뭐 유난히 뭐 특별히 이렇게 다른 걸 얘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회의가 늘 늦게 끝나는데 오늘은 웬일인지 일찍 끝난 겁니다. 분명히 한 3시간 해야 되는데 왜 1시간밖에 안 했지? 와, 기분은 좋네. 그래서 the meeting, 회의가 ended, end의 과거 ed 붙여서 끝났어요 라고 하고 있고요. 그냥 early라고 하면 일찍 끝났습니다 이지만 우리는 앞에 뭔가 평소와는 다른 걸 나타낼 때, 여러분들도 생활하다 보면 오늘은 좀 이상하게 몸이 개운하네, 보통과는 달리 우리 아들이 왜 이렇게 일찍 왔지? 이런 순간들 있잖아요. 그럴 때 바로 unusually, 이걸 한번 써보는 겁니다. usually를 만약 아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의미가 좀 반대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일찍은 early, 유난히 일찍은 unusually early, 회의가 유난히 일찍 끝났네. The meeting ended unusually early. 한번 더 해볼까요? The meeting ended unusually early. 그렇죠. 그리고 10번째는 숙제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숙제가 그냥 많네 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시간이 1시간 있는데 이 정도 숙제를 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지? 내가 감당보다 넘어가는 거예요. The homework is more than I can handle.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드리는데 내일까지 100문장 외우시는 거예요 라고 하면 Oh no, the homework, 주어는 숙제죠. 숙제, the homework고요. is more than, 뭐뭐보다 더, 비교급 사용할 수 있는데요. more, 더 많은 이고요. than은 뒤에 어떤 비교 대상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The homework is more than, 숙제가 뭐뭐보다 더 많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비교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요. 뭐 책이라던가 선풍이라던가 꽃 같은 그냥 사물 하나 딱 가지고 올 수 있지만 주어 동사를 활용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뭐뭐 하는 이런 느낌도 줄 수 있어요. 여기서는 I can handle이라고 하고 있죠. 내가 이 감당할 수 있는, 손으로 뭔가 다뤄서 내가 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걸 I can handle,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비교꾼으로 가져온 거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 한 5문장 정도인데 20문장?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아요. The homework is more than I can handle. The homework is more than I can handle.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3초 만에 툭 바로 나오는 쉬운 영어 회화. 안녕하세요. 저는 미니멀 영어 성재원입니다. 혼자서 영어 문장을 만들기 힘든 초보분들을 위해서 제가 세심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이 매일 쓰는 영어 표현을 모았고요. 영어의 구조, 소리,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소리를 내면 좋은지 제가 모두 한 번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초보자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저를 믿고 따라와 주세요. 예를 들어볼까요? 그녀는 지난주에 새 차를 샀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머릿속에서 막 맴도는 거예요. 뭐부터 할까? 이거 맞나? 이럴 때는 하나씩 주어 동사부터 꺼내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She bought a new car last week. 이거인데요. 자, 위에서부터 나눠서 보면요. 누가 무엇을 했다. 이거부터 꺼내는 거예요. She, 그녀가, buy가 사다라면 bought, 이거는 샀어요. 과거 어떤 한순간에 샀다는 과거 시제입니다. 불규칙적으로 바뀌는 것들은 따로 외워주셔야 돼요. 뭐 하나씩 모두 외우기보다는 제가 보여드리는 문장
거기 나온 동사들부터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면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제가 모두 가져올 테니까 모두 연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꺼내보는 거예요. 그녀는 샀어요. She bought. 자, 그럼 이제 궁금하죠? 뭘 샀는데? 그러면 거기다가 a new car. 새 차를 하나 샀습니다. 이거를 말해주는 겁니다. 다른 정보들도 전달해 줄 거지만 누가 뭐 했다라는 정보를 넣어주면 그 다음에 바로 샀어. 뭘 샀는데? 이게 그 다음 바로 나와야 돼요. She bought a new car. 여기까지 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She bought a new car.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 정보, 지난주만 넣으면 완성이 되는 거죠. 지난주는 last week, last week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지난은 last거든요. 주는 week 두 개 붙이면 last week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녀는 지난주에 새 차를 샀어요. 영어식대로 다시 한번 나열하면 그녀는 샀는데 뭘 샀냐면 새 차를 하나 샀거든요. 언제냐면 지난주에요.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중요한 것부터 주어 동사부터 다 같이 해볼게요. She bought a new car last week. 자, 이제 이 문장을 여러 번 따라하게 되면 여러분의 문장이 되겠죠. 횟수는 여러분이 확실하게 기억될 때까지 나중에 따로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10문장 같이 배워볼 건데요. 제가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저만 믿고 따라와 주세요. 첫 번째 문장은 제가 실수하면 어떡해요? 라고 하고 있죠. 보통 걱정 많으신 분들, 저도 걱정이 많은 편인데요. 실수하면 좀 그렇잖아요. 물론 뭐 실수하면 어때?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하면 What if I make a mistake? 바로 what if를 쓰시면 됩니다. 뭐뭐 하면 어쩌죠? 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뒤에는 주어 동사로 내가 원하는 문장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번에는 내가 실수를 하다라는 걸 만들어 줄 건데요. 실수를 하다는 do가 아니라 make 동사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실수를 저지르다, 실수를 하다. make a mistake. 이렇게 덩어리로 기억해 주세요. make와 mistake에 강세를 주면서 make a mistake, make a mistake.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우리 전체 문장은 뭐뭐 하면 어쩌죠? What if? 내가 실수하다 I make a mistake. 제가 실수를 하면 어쩌죠? What if I make a mistake? What if I make a mistake? 이렇게 완성됩니다. 자, 두 번째는 부탁이 좀 있습니다. 부탁 있어요라고 할 때 그냥 부탁을 얘기하는 것보다 요거를 밑에 한번 얘기하고 그 다음 시작하면 훨씬 더 부드럽게 상황이 이어갈 거예요. I have a favor. I have a favor. Excuse me, I have a favor. 저는 청이 있습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미드나 영화 보시면 정말 사이사이에 많이 등장할 거예요. 우리가 부탁하는 상황 많죠? 그럴 때 나는 가지고 있고 부탁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 I have a favor. Excuse me, thank you, I love you. 이런 것도 바로 나오잖아요.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특히 한 3-4단어로 있는 짧은 문장들은 여러 번 따라하면서 생각과 동시에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저 부탁이 좀 있어요. I have a favor. I have a favor.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날씨는 어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날씨는 어때요? 이렇게 묻는 것도 굉장히 도움되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공통 주제가 잘 없기 때문에 낯선 사람하고 대화하기 힘들죠. 그럴 때 제가 추천드리는 게 음식, 날씨 이런 것들인데요. 특히 두 가지는 프리토킹의 교과서라고 불릴 만큼 많이 활용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 How is the weather? How is the weather? 이 문장은 툭 치면 나올 수 있게 어때요? 날씨가 How is the weather? 보통 사람의 안부를 물어볼 때 How are you? 라고 물어보죠. 이번엔 날씨의 안부를 물어본다기보다는 날씨가 어떤 상태인지 How is the weather? 그러면 It's sunny, It's cloudy, It is raining. 이런 식으로 내가 아는 날씨 표현들 간단한 거 사용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주어는 it is, it를 사용해서 대답해도 되지만 헷갈린다 잘 모르겠다면 cloudy 이런 식으로 한 단어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날씨를 말하는 표현들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간단한 단어 몇 개 맑고 흐리고 비 오고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편하게 얘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 기억 안 나면 it's good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임기응변을 사용해 주시는 것도 괜찮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너의 머리 스타일 마음에 든다. 제가 칭찬 영어 표현은 무조건 연습하라고 추천해 드리는데요. 이 단어, 이 문장 하나만 얘기해도 분위기가 정말 좋아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특히 내가 머리를 새로 하고 왔는데 칭찬해 주면 너무 기분 좋잖아요. I like your hairstyle. 간단하지만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문장입니다. I like your. 여기까지 한 번에 가볼까요? I like your. 그 다음에 칭찬하고 싶은 거 넣어주시면 돼요. 나는 좋아해 너를. 이렇게 딱딱하게 직역하는 것보다 그거 괜찮네. 그거 마음에 든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돼요.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왔으면 I like your hairstyle. 이 원피스, 드레스 같은 거를 새로 입고 왔으면 I like your dress. 그리고 바지를 새로 입고 왔으면 I like your pants. 혹은 청바지라면 I like your jeans. 이렇게 하면 내가 이거 어제 샀는데 어쩌고저쩌고 이거 너무 예쁘지 하면서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꼭 칭찬해 주세요. 헤어스타일 바뀌면 I like your hairstyle. 그렇죠. 다섯 번째는 이 근처에 은행이 있나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길 물어볼 때 where is라는 걸 많이 사용하는데 이거는 어디 있나요? 라고 하는 거고요. 그거 전에 있는지 없는지 물어볼 수도 있겠죠. 물론 이것도 where is와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Is there a bank near here? 이렇게 했는데요. There is 뭐뭐가 있습니다. 어떤 존재를 말하는 정말 많이 사용하는 구조 중에 하나죠. 그래서 there is a book. 책이 있어요. On the table. 테이블 위에.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여기서는 there is a bank. 은행이 있습니다. 라고 어떤 장소를 말하기도 합니다. 질문으로 바꿔준다면 there is의 순서를 바꿔서 is there a bank? 끝은 살짝 올려주세요. Is there a bank? Is there a bank? 여기 근처, 이 근처에 near here. near here. 이렇게 됩니다. 한 번에 기억해 주시면 돼요. Is there a bank near here? 끝을 살짝 올려주시면서 Is there a bank near here?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뱅크 자리에 뭐 다른 거 convenience store, restaurant, restroom 내가 찾는 장소를 넣어서 여기 근처에 뭐뭐가 있나요? 여행 가셔서도 아주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몇 개 국어를 할 수 있나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몇 개 국어, 얼마나 많은 언어를 당신은 할 수 있나요? 보통 우리는 한국어 플러스 영어? 네, 이 정도 살짝 더해지고요. 뭐 중국어나 일본어 등등 할 수 있는 능력자분들도 계시지만 유럽 친구들은 따닥따닥 붙어 있어서 그런지 그리고 언어가 좀 비슷하더라고요. 우리가 영어 배우는 것보다 일본어 배우는 게 훨씬 더 편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친구들도 한 뭐 3, 4개 정도 할 줄 압니다 라는 친구들 정말 부럽긴 한데 뭐 저희는 영어만 잘해도 뭐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뭐 그 나라 가서 여행하고 뭐 이렇게 일하는 거 아니면 영어 너무 잘하지 않아도 돼요. 조금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 완벽하진 않지만 내 의사, 내 기분과 감정과 생각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만 돼도 충분해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몇 개 국어 할 수 있나요? How many languages can you speak? 얼마나 많은 셀 수 있는 건 how many 셀 수 없는 건 how much를 사용해서 물어볼 수 있는데요. 언어는 뭐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셀 수 있으니까 how many languages 이렇게 먼저 만들어 볼게요. 얼마나 많은 언어를 몇 개 국어를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우리가 늘상 만들던 질문들 Do you? Can you? Did you? 뭐 이런 거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할 수 있나요니까 Can you speak? 뭐뭐의 능력을 물어볼 때 can you를 사용해서 물어볼 수 있죠. 피아노 칠 줄 아세요? 영어 말할 줄 아세요? 뭐 이런 질문이 can you로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어요는 can you speak? 보통 언어를 말하다 라고 할 때 say나 tell보다는 speak를 사용하는 게 더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How many languages can you speak? 몇 개 국어를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조금 헷갈리면 이렇게 나눠서 How many languages? How many languages can you speak? Can you speak?
나눠서 기억해서 순서대로 꺼내주시기만 하셔도 괜찮아요. 7번째 가볼게요. 점심으로 샌드위치 먹자. 먹자라고 할 때 eat이나 have를 쓸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때우거나 가볍게 먹는다라고 할 때 원어민 이 표현도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Let's grab a sandwich for lunch. 나중에 들으셔도 당황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보통 grab 다음에 어떤 음식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grab a sandwich 하면 간단하게 샌드위치를 먹는 듯한 이런 이미지를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뭐뭐 합시다라고 해서 let'도 더하면 Let's grab a sandwich. 우리 샌드위치 먹자. 간단하게 샌드위치 먹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For lunch. 점심을 위해서. 점심으로. 이렇게 되겠죠? Let's grab a sandwich for lunch. grab. 이 동사. 네, 정말 우리가 어색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grab a sandwich. 이렇게 덩어리로 일단 먼저 기억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양한 의미가 있겠지만 자주 사용하는 것은 음식 관련 표현이거든요. Let's grab a sandwich for lunch. 한 번 더 해볼까요? Let's grab a sandwich for lunch. 8번째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 만난 적 없어요. 사진 보여주면서 야, 너 얘 알지? 너랑 친하다고 하는데 안 돼. 처음 보는 얼굴인 겁니다. 뭐지? 영어로? I haven't met any person like this. 이렇게 했죠. have pp를 사용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연결된 느낌을 줄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have에다가 not을 붙여서 축약형 haven't. 그럼 과거부터 지금까지 했다가 아니라 해본 적이 없다에 가깝습니다. I haven't met. 만난 적이 없는데요. I have met은 만나봤어요고요. I haven't met.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Any person은 어떤 사람들이고요. Like this. 이것과 같은 사람들. 네, 직역하면 이것과 같은 어떤 사람도 만난 적이 없어야지만 편하게 저 이런 사람은 만난 적이 없는데요. 진짜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정말 처음 보는 유형의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하는 게 당연한 거구나라고 했는데 막 소리 엄청 크게 지르고 막 거기서 친구들이랑 막 몸싸움하면서 막 쾅쾅쾅거리고 뭐야 나 이런 사람들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데 도대체 뭐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저는 요즘에 유튜브로 여행하는 것들도 자주 챙겨보는데요. 우리나라 문화권이 다른 곳 인도나 이렇게 이집트나 이런 곳 가면 사람들이 정말 다르구나.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말하는 게 정말 다르구나라는 걸 느끼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저 이런 사람들 처음 만나봤어요. I haven't met any person like this. 강세를 주면서 I haven't met any person like this. 전체적으로 멜로디, 몸을 움직이면서 I haven't met any person like this가 아니라 I haven't met any person like this. I haven't met any person like this. 어색해도 괜찮으니까 멜로디를 주고 있다. 이 느낌만 드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발전되고 발전되면 나중에 여러분이 편하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듣는 사람도 무슨 말하는지 알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보면 원어민이 처음에 저는 이런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조금 노력하는 원어민들은 저는 이런 사람들 만난 적 없어요. 이 정도만 돼도 우리 듣기 편하잖아요. 물론 원어민 완벽하게 저는 이런 사람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면 너무 좋겠지만 정말 비슷하게라도 하면 소통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목적은 여기 두시는 게 좋아요. 저는 이런 사람 만난 적 없어요. 이 정도만 돼도 너무 좋겠죠? 자, 9번째 문장 보면요. 지갑을 집에 두고 왔네. 딱 가서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림. 이거 나중에 들고 가야지 하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그냥 나와버린 겁니다. Oh my god, I forgot my wallet at home. 이렇게 혼잣말로 딱 하면 굉장히 뿌듯하겠죠. 나 영어 좀 할 줄 아네? 이렇게 말이죠. 잊어버리다라고 해서 forget이 있는데요. 이거의 과거 형태, 잊어버렸어. 깜빡했네. 이건 forgot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과거형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것들은 제가 보여드리는 문장 거기 있는 거 하나씩 하나씩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take가 took으로 바뀌고요. make가 made로 바뀌고 이런 거 공책에 쭉 써놓고 깜지같이 어릴 때 많이 했었는데 네, 지금 우리가 뭐 시험 공부하고 정답을 맞추려는 목적은 아니니까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괜찮아요. I forgot. 잊어버렸네. My wallet. I forgot to take my wallet. 지갑 가져오는 거 잊어버렸네. 이렇게 해주셔도 괜찮고요. I forgot my wallet. 지갑 깜빡했다. 이렇게 해주셔도 좋은데요. 사실 원어민들은 간단한 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앞에 말씀드린 forgot to 블라블라 하는 것보다 그냥 나 잊어버렸어 내 지갑. I forgot my wallet. 깜빡했다. 이거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거 준비했으니까 이걸로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리고 그냥 깜빡한 게 아니라 at home. 집에. 요거는 그냥 home 대신 at home을 외워주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그러면 집에라는 표현이 자동으로 덩어리로 완성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깜빡한 게 아니라 집에서 깜빡했다? 집에 두고 왔다는 게 되죠. I forgot my wallet at home. I forgot my wallet at home. 이런 식으로 원어민처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번째는요.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 지금 당장 결정해야 돼. 요렇게 의미단위 두 개로 나눠볼게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라는 느낌을 우리 이 패턴을 활용해서 말할 수 있어요. It's not like. 이거는 제가 예전에 출간했던 패턴 책에서도 제가 소개해드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한데요. It's not like.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 뭐뭐 한 것도 아니잖아 라고 할 수 있어요. 뒤에는 올바른 그냥 주어 동사로 쭉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You have to. have to가 반드시 해야 한다는 느낌이죠. 너는 You have to decide. 반드시 결정해야만 해. Right now. 지금 당장 말이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의미단위 3개죠. 뭐뭐 한 것도 아니잖아. It's not like. 뭐 한 게 아니야? You have to decide. 너 지금 결정을 해야만 해. Right now. 지금 당장 말이야. 이렇게 흘러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한국말로 불러드릴 때 이 의미단위가 바로바로 나오면 그때 연결해 주시면 돼요. 만약 헷갈리는 it's not 이렇게 되면 그것만 따로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뭐뭐 한 것도 아니잖아요. It's not like. 한 번 더요. It's not like. 한 번 더요. It's not like. 너가 결정을 해야만 해. 3번 해볼까요? You have to decide. You have to decide. You have to decide. 지금 당장. Right now. Right now. Right now. 전체는 It's not like you have to decide right now. 천천히 하면 It's not like you have to decide right now. 이런 식으로 긴 문장을 나눠서 쪼개서 반복해서 말하다 보면 어려움이 만약 10이었다면 9, 8, 7, 6 점점 줄어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매일같이 습관처럼 문장 만들다 보면 나중에 얼마나 편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네, 그거는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모두 아실 겁니다. 꼭 이렇게 마음에 드는 문장은 이렇게 따라하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송재원입니다. 초보 영어 이렇게 해야 말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문장을 무작정 외우셨던 분들, 계속해서 듣고 따라하기만 하셨던 분들은 이런 방법으로 영어 문장을 한번 외워보세요. 제가 정말 많이 사용하는 원어민 표현들을 준비했고요. 영어의 구조, 어떻게 문장이 구성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소리내야지 상대방이 잘 알아듣는지 초보자의 눈높이에서 정말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그는 매운 음식을 좋아하지 않아요. 식당에 가서 매운 음식을 시키려고 하는데 같이 있는 어떤 남성분이 매운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얘기해 줘야겠죠? 이분은 매운 음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두 가지 의미 단위만 떠올리면 되는데요. 가장 먼저 주어 동사로 된 첫 번째 의미 단위부터 시작해 볼게요. 그게 바로 he doesn't like입니다. He doesn't like. 원래 주어 동사부터 시작하죠. 그는 좋아합니다. 라고 하면 he likes. He likes. 자, 그런데 여기서는 부정하고 있죠. 좋아하지 않아요.
네, 이렇게 부정할 때는 doesn't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과거를 부정할 때 뭐뭐 하지 않았어요 라고 할 땐 didn't, 할 수 없어요 라고 할 때 can't.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요. 그거를 내가 머리가 아닌 계속해서 따라하면서 입이 바로 얘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는 알아요가 he knows라면 그는 몰라요는 he doesn't know.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좋아하지 않아요. He doesn't like. 강세를 doesn't, 여기 강하게 주는 거예요. 끝에 T 사운드까지는 꼭 얘기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doesn't, doesn't. 여기다가 힘을 주면서 딱 얘기해 보는 거죠. 그러면 he doesn't like, he doesn't like. 이렇게 첫 번째 의미 단위가 되고요. 좋아하지 않아요 라고 했으니까 무엇을 좋아하지 않는지만 얘기하면 끝나겠죠. Spicy food, 매운 음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문장이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he doesn't like spicy food. 전체 문장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주어 동사로 된 첫 번째 의미단위 꺼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추가 느낌, 추가적인 정보를 하나씩 더해 가시면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10문장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할 건데요. 조금 쉬운 것부터 약간 난이도가 있는 것까지 모두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저는 이거 참을 수 없어요 라고 하고 있죠. 너무 더운 날에 막 바깥에 서 있는 거 혹은 내가 싫어하는 것들을 참을 수 없다라고 할 때는요. 이 동사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I can't stand this. stand 하면 서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이건 첫 번째 의미고 참거나 견디다, 특히 부정적인 상황들을 참고 견디다라고 할 때 stand를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어요니까 I can't stand this. 저는 이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불만을 얘기하는 게 되겠죠. 이건 그냥 I can't stand this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약간의 감정을 넣어서 해야지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약간 아우 나 진짜 참을 수 없어. I can't stand this. 한 번 더요. I can't stand this. 각자 참을 수 없는 상황들 그거를 머릿속에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장은 그냥 받아들여. 영화나 미드, 팝송에까지 이 짧은 문장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deal with it. deal with it. 그냥 받아들여. 뭐 알아서 해결해.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격식 있는 느낌은 아니고 조금 비격식적인 느낌으로 그리고 가끔씩 유머러스하게 뭐 이런 거 있어? deal with it. 그냥 받아들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조금 친한 사이에서 하시면 좋은 거고요. 주어 없이 동사부터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강세를 주면서 deal with it. 뭐 그런 거 있어? 받아들여. 뭐 1번 문장과 같이 연결해 봐도 괜찮겠죠? I can't stand this. 저 이거 참을 수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할 때 친구가 deal with it. 어쩔 수 없잖아. 그냥 받아들여.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한 번에 나올 수 있게 deal with it, deal with it. 꼭 이렇게 입으로 따라하면서 연습해 주세요. 세 번째는 바빴어요 라는 문장인데요. 나는 그냥 바빠요. 지금 바쁘다고 할 때는 I'm busy. 간단하게 I am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데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바빴다라고 얘기해 주고 싶다면 현재 완료 시제를 사용해 주는 편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I've been busy. I've 이거는 I have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보통 축약해서 I've 정도로 많이 발음합니다. 그래서 비동사가 PP 형태니까 been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지금까지 바빴다. 야, 너 오늘 뭐 했어? 왜 전화를 안 받아? 라고 하면 아침부터 지금까지 쭉 바빴다고 I've been busy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냥 I'm busy 하면 지금 바빠요가 되고요. I was busy 하면 과거, 예전에 어떤 한 시점에 바빴다라는 게 되지만 연결하고 싶다면 I've been busy 이게 더 좋은 문장입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I've been busy. I've been busy. 그리고 네 번째는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뭔가 리액션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그냥 들었을 때 good, okay 이렇게 짧은 거 물론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좀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할 수도 있겠죠.
That sounds like a good idea. That sounds like를 사용해 볼 건데요. sounds like는 뭐뭐 하게 들리다입니다. 뭐뭐처럼 들리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인 것처럼 들린다. That sounds like a good idea. 오, 그거 괜찮은데 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여러분 야외 수업을 할까요?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늘 저녁은 집에서 먹기가 좀 그런데 나가서 먹을까? 외식할까? 라고 할 때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먹기 싫은데 외식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고 있던 참이었어요. That sounds like a good idea. 이렇게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줄 수도 있겠죠. 다 같이 해볼게요. That sounds like a good idea. That sounds like a good idea. 그렇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어디서 일하시나요? 무슨 일 하세요는 What do you do? 이거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자, 그러면 뭐 이런 일을 합니다라고 할 때 그러시구나가 아니라 그다음에 콤보로 Where do you work?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디서는 where, 당신은 일하나요는 do you work? 뭐뭐 하세요 라고 물으면 do you가 가장 잘 어울리죠. 그래서 의문사 빼고 보면 do you work? 이렇게 물어보는 게 됩니다. 보통 where이 붙으면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you work인지 work you라고 순서를 헷갈리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늘상 만들었던 do you, did you, can you 이런 의문문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서도 나눠보면 어디서 일하세요? Where do you work? Where do you work?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앞에 있는 where의 강세를 주면서 확 당기듯이 Where do you work? 이러면 더 자연스럽게 멜로디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섯 번째는요. 늦지 마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늦는 사람에게 딱 한마디 해주면 좋겠죠? Don't be late. Don't be late.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할 때 너 뭐뭐 하지 않는 게 좋겠어. 뭐뭐 하지 말아줄래? 등등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앞에 있는 상대방에게 단호하게 하지 마라고 하면 don't. Don't. 이걸 제일 먼저 꺼내시면 됩니다. 만지지 마. 거기 가지 마. 이거 먹지 마. 뭐 등등 바로 우리 명령문이라고 배웠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명령문 이 단어를 외우는 것보다 앞에 있는 사람한테 강하게 하지 마라고 할 땐 don't. 그리고 동사 don't go, don't eat 이렇게 바로 넣으시면 되는데 늦은 이거는 늦다가 아니라 late 늦은이 돼버리기 때문에 비동사를 함께 사용해 주셔야지 be late 늦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don't be late 늦지 마세요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그냥 don't late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비동사를 꼭 함께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늦지 마세요. 늦지 마. Don't be late. Don't be late. 이렇게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요. 나 7월에 일주일 쉬어라고 하고 있습니다. 휴가를 낼 때, 나 쉰다고 얘기할 때 이 표현이 있습니다.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I'm taking a week off in July. take off라는 구동사를 활용해 볼게요. 이거는 휴가를 내다, 쉬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take off를 사용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얼마 동안 쉰다고 할 때 그 중간에 a week, 3 days, 2 months 이렇게 기간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일주일, one week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냥 어를 사용해도 하나를 말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a week라고 하면 일주일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그냥 I take a week off가 아니라 I'm taking a week off. be 플러스 ing 형태로 바꿔줘 볼 건데요. 이거는 우리가 보통 진행형으로 많이 사용하죠. 나 지금 일주일 쉬고 있어. 휴가 내고 있는 중이야. 조금 이상하죠? 네, 이런 경우 미래 표현과 함께 사용하거나 앞으로 있을 일을 말하는 경우에도 be 플러스 ing를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확정된 느낌의 미래가 되는 거죠. 확실하게 내가 쉬는 게 결정됐을 때 I'm taking a week off. I'm taking a week off.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직장인들이 휴가증을 내고 그 다음에 확정됐을 때 친구들한테 I'm taking a week off.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7월은 in July.
시간이나 장소 같은 것들은 맨 뒤에 하나씩 추가로 넣어주시면 돼요. 참고로 그냥 July라고 하는 것보다 한 달을 얘기할 때 뭐 1월, 7월, 12월 이런 것들은 in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In July. 그리고 12월은 in December. 9월은 in September. 이렇게 달을 연습할 겸 in을 넣어서 모두 한번 얘기해 보시는 거 좋습니다. 저도 한 번씩 쭉 얘기해보고 문장 속에서 얘기해보고 또 친구들이랑 9월, 4월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내기 같은 것도 했거든요. 점심 내기로 3초 안에 얘기할 수 있는 게 몇 개가 되는지 이렇게 하면 또 재밌기도 해요. 나중에 지금은 헷갈려도 천천히 문장 만들다 보면 이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헷갈린다고 왜 그랬을까 이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 전체 문장 다시 해볼게요. I'm taking a week off in July. I'm taking a week off in July. 그렇죠? 그 다음 8번째는요. 사실 제 생각은 좀 달라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뭔가 내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싶을 때는요. 원어민들 이 표현 많이 사용하거든요. I actually have a different idea. 다른 생각이라고 해서 different idea 이렇게 했고요. 그거를 가지고 있다. 사실은 이 have를 가지다라고 완벽하게 번역해서 쓰려고 하면 힘든 순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라고 했을 때 동사를 뭘 꺼내는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원어민의 사고방식, 그 감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문장 속에서 계속해서 자주 만들다 보면 나중에 나도 모르게 이때는 그냥 have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게 되고 그거를 넘어서면 그냥 I have a different idea 이런 식으로 쭉 꺼낼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 문장 만들기 연습 매일 아침마다 꾸준히 한번 해보는 겁니다. 못해도 괜찮고 틀려도 괜찮아요.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actually 사실은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것도 그냥 나 다른 생각 있어 라기보다 사실 하면서 뭔가 다른 느낌의 의견이 있을 때 사용하기 좋은 표현이에요. I actually have a different idea. 이런 식으로 느낌을 더할 수 있겠죠. 그냥 I have a different idea. 이것도 좋지만 우리 느낌을 살려볼게요. I actually have a different idea. 한번 더 해볼까요? I actually have a different idea. 그렇죠. 9번째는 이 지역의 임대료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만약 한 200, 300번인데 임대료가 150이 나와버렸다. 이거는 진짜 감당 불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담스러운 거는 affordable. 이걸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이라는 의미고요. not을 붙이면 부정, 반대가 되겠죠? 감당할 수 없는이 되겠죠. 자, 그러면 주어부터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그냥 the rent 하면 임대료가 되겠지만 그냥 임대료가 아니잖아요. 이 지역의 임대료다. 이렇게 주어도 좀 더 길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뒤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The rent, 임대료는 임대료인데 in this area, 이 지역의 임대료다라고 되는 거죠. 보통 이렇게 도시나 나라나 지역이나 이렇게 큰 단위는 in을 사용해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임대료가 아니라 이 지역의 임대료는요 라고 한다면 The rent in this area. 한 번 더요. The rent in this area. 이게 주어고요. It's not affordable. 그거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내가 500 버는데 임대료가 10만 원이다. The rent in this area is affordable. 이렇게 바로 하면 되겠지만 여기서는 not을 붙여서 여기 강세해 주시는 편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It's not affordable.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전체 문장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지역의 임대료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The rent in this area is not affordable. 그렇죠? 자, 마지막 10번째는요. 주방을 자유롭게 사용하세요 라고 하고 있죠. 네, 편하게 너 거다 생각하면서 편하게 해.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때 이걸 사용해 보세요. Please feel free to use the kitchen. 이렇게 했죠? Feel free to. 이거는 패턴에서도 많이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편안하게 마음 먹고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세요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긴장을 많이 한 사람에게 써주기 딱 좋습니다. 공손함을 한 스푼 더하기 위해서 please도 맨 앞에 붙여줬죠.
Please feel free to. 마음 놓고 뭐뭐 하세요. Use the kitchen. 주방을 사용하다가 되겠죠? 요것만 덧붙이면 주방을 자유롭게 사용하세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아유, 화장실 사용하세요. 내 폰 사용하세요. 이거 가져가세요. 여기서 식사하세요. 다 넣을 수 있어요. 뭐만 기억하면 되죠? Please feel free to. 한 번 더요. Please feel free to. 그 다음에 주방을 사용하다 use the kitchen. 전체 문장 해볼까요? Please feel free to use the kitchen. 그렇죠? 의미단위 하나하나 따로 연습한 다음에 붙여서 쭉 얘기한다. 잠깐 쉬어도 되지만 의미단위는 한 번에 얘기하도록 노력해보자. 계속해서 꾸준히 하다 보면 나중에 긴 문장도 의미단위 하나씩 꺼내면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재원입니다. 자주 쓰는 영어 문장을 금방 익힐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초보분들은 영어 문장을 그냥 따라하기만 하면 이거 나중에 뭐더라 라고 헷갈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더 확실히 나중에 바로바로 쓸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원어민이 매일 쓰는 표현을 영어의 구조, 소리 모두 한 번에 초보자 눈높이에서 쉽게 설명드릴 건데요. 이런 문장을 한번 봐볼게요. 고양이는 침대 밑에 있어요. 고양이가 어딨지? 라고 하고 있으니까 친구가 얘기하는 겁니다. 고양이 침대 밑에 있어. 이거 영어로 만들 때 주어 동사부터 하나, 두 가지 의미단위 떠올려 주시면 돼요. The cat is under the bed. 바로 이렇게 쭉 나오셔야지 내 문장이고, 혹시 더듬더듬 뭐더라 the cat 이렇게 쓰면 아직 나만의 문장이 아닌 겁니다. 자, 가장 먼저 주어 동사인데요. 밥을 먹다 혹은 달려가다 이렇게 동작을 나타내는 거면 바로 I go, I run, I eat 이렇게 바로 꺼내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침대 밑에 있다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죠. 상태는 비동사입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있습니다. The cat is. The cat is. 비동사를 바로 꺼내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다양한 문장을 만나면서 그 감을 계속 잡아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상태인지 두 번째입니다니 under the bed. 침대는 the bed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under를 사용해서 아래에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대 아래 under the bed. under the bed. 다시 한번 보면요. 고양이는 있어요. The cat is. 어디 있냐면 침대 밑에 있네요. under the bed. 이렇게 두 가지 의미 단위를 탁탁 바로 꺼내시면 문장이 완성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장 구조를 생각하면서 얘기하면 훨씬 더 편하게 영어 문장을 기억했다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10문장 지금부터 같이 해보겠는데요. 하나씩 친절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저를 믿고 따라와 주세요. 첫 번째 문장은 낯이 익네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딱 봤는데 뭔가 친숙하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겁니다. 이거는 영어로 You look familiar. You look familiar. 이렇게 됩니다. 뭔가 낯이 익는, 친숙하니 familiar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앞에 정말 많이 사용하는 패턴 중 하나인 you look 이걸 넣어줬어요. 너는 뭐뭐해 보이다 라는 의미고요. 보통 상대방을 칭찬할 때 이거 많이 사용합니다. You look good. 좋아 보이네. You look nice. You look wonderful. 이렇게 칭찬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두 번째로는 You look tired. 너 피곤해 보이네. You look sad. 슬퍼 보이네. 내가 아는 다양한 상태 표현들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 두 눈으로 보니까 어떠하게 보이다. 어떠하게 들리거나 느껴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보인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You look familiar. 낯이 익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한 번 더요. You look familiar. 두 번째는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조금 못했는데 지금 좋아지고 있고 계속 앞으로 좋아질 것 같을 때 이렇게 보세요. I'm getting better. 어떤 능력 같은 것들, 저는 지금 배드민턴 배우고 있는데 이것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I'm getting better. I'm getting better.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들, 오늘 했다가 몇 개월 뒤에 다시 했다가 이런 것들은 실력이 늘지 않겠지만 미니멀 영어와 함께는 영어도 그렇고 아니면 운동 다양한 것들이 하다 보면 늘 수밖에 없거든요.
꾸준함이 정말 중요하죠. 예전에는 주어 동사가 뭔지도 몰랐는데 이제는 I like 정도는 저는 꺼낼 수 있답니다. 이렇게 아주 내가 사소한 변화에 관심을 가진다면 더 즐겁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진행형으로 I'm getting, 이 get이 변화의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get better 하면 나아지다는 느낌이 되고요. 진행형을 사용해서 지금도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I'm getting better. I'm getting better. 너 요즘에 테니스 배운다며? 어때? 잘하고 있어? I'm getting better.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누가 영어 어때? 라고 하면 이 표현 꼭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늦어서 미안합니다 라고 하고 있죠. 네, 그냥 미안합니다가 아니라 늦어서 미안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면 I'm sorry, I'm late.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I'm sorry for, 보통 for를 사용해서도 많이 표현하는데 그렇게 하고 싶다면 보통 이 동사에 ing 넣어줘서 be late가 아니라 being late가 되거든요. I'm sorry for being late.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냥 이것도 복잡한데 더 간단하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I'm sorry 그 다음에 내가 뭐뭐해서 I'm late, 내가 늦어서 이렇게 바로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더 간단하겠죠? 물론 I'm sorry for 이것도 정말 많이 사용하니까 나중에 그거 한번 또 제가 가져올 테니까 그때는 그것도 한번 연습해봐요. 일단 오늘은 I'm sorry, I'm late. 늦어서 미안해요 이거 해볼게요. I'm sorry, I'm late. 한 번 더요. I'm sorry, I'm late. 좋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시간 없어요 라고 하고 있고 영어로 바꾸면 We don't have time. 네, 이렇게 한 3-4단어로 된 것들은요. 누가 툭 치면 We don't have time. We don't have time. 이렇게 나올 수 있게 연습해 주시면 좋습니다. 주어 바로 꺼내 주시고요. We, 내 이야기면 I지만 우리 이야기면 we, 가지고 있지 않아요? don't have.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we don't have time. We don't have time. 이렇게 끝내주시면 되는 거죠. 다 같이 해볼게요. We don't have time. 우리 시간 없어요. We don't have time. 좋습니다. 자, 그리고 5번째는요. 같이 갈래요? 라고 묻고 있죠. 같이 갈래? 그러길 원해? 친구끼리 편하게 말한다면 Do you want to join me?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직역하면 너는 뭐뭐 하기를 원해 아닌가요? 라고 볼 수 있지만 하기 원해? 할래? 이런 식으로 제안할 때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냥 하길 원해요? 할래요? 이렇게 한다고 2개 다 같이 외워주시면 돼요. join은 어디 가입하는 것도 되고요. 어디 가는데 합류하다 라고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join me라고 하면 내가 뭐 수업 받으러 가거나 저녁 먹으러 가거나 뭘 하긴 하는데 그때 같이 할 건지 묻는 겁니다. Do you want to join me? 같이 할래? 만약 내가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 있다면 join us라고 하면 되겠죠. 나를이라고 하면 me, 우리를이라고 하면 us. Do you want to join us? 이렇게 해서 우리랑 같이 할래? Do you want to join me? 나랑 같이 할래?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아마 상황을 그려보면서 얘기해 보는 거죠. 저도 저녁 먹으러 가는데 친구를 우연히 마주친 겁니다. 안녕, 너 저녁 먹었냐? 안 먹었다고? Do you want to join me? 같이 갈래?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연기는 좀 어색한데 실전 상황에서는 제가 자연스럽게 잘하거든요. 근데 어색해도 괜찮아요. 지금 한번 이렇게 감정이입을 해보는 거죠. 저희 목적은 연기를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감정을 느끼면서 오래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꼭 이거 기억해 주세요. 자, 6번째는요. 물 좀 갖다 주실래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목이 너무 마를 때 물이 필요해. 그럴 때는요. Can I have some water? 이 표현만 딱 기억해 주시면 돼요. 직접적으로 Can you give me? 나한테 줄 수 있어요? Give me. 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돌려서 말하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영어에는 존댓말이 없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보통 존댓말이라고 특별히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돌려 말하는 느낌으로 존댓말을 많이 표현하거든요. 상대방을 좀 더 배려하는 거죠. 그래서 Can I have? 제가 좀 받을 수 있을까요? Some water. 물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죠.
물론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 표현을 먼저 연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an I have some water? 물 좀 갖다 줄래요? 물 좀 마실 수 있을까요? 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석하든 괜찮아요. 그냥 물을 원한다는 느낌입니다. Can I have some water? 한 번 더요. Can I have some water? 그리고 7번째는요. 새로운 언어를 배울까 고민 중입니다. 심각하게 계획이 착착착 진행되고 있다기보다는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있잖아요. 내가 한번 일본어 한번 배워볼까? 스페인어 한번 배워볼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다면 I was thinking of learning a new language. 이렇게 I was thinking of 라는 패턴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think of는 어떤 특정한 어떤 대상, 그거를 생각하다라는 말인데요. 이번에는 과거 진행, 과거의 어떤 한순간에 했었던 일들, 그때 한 일을 과거 진행으로 말해줄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 사용되죠. 야, 어제 저녁에 9시에 내가 전화했는데 그때 왜 전화 안 받았어? 뭐 하고 있었어? 나 그때 샤워하고 있었지. 이런 식으로 그때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고 I was taking a shower. I was having lunch.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I was thinking of. 그때 나 생각하고 있었어. 한번 고민해봤어. Learning a new language. Learn, 배우다인데요. 이 of 뒤에 등장하면 동사는 ing 형태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learning a new language.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 그거를 생각 중이었다. 고민 중이었다. 한번 생각 정도 해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획 세워서 언어 배우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학원 다 알아보고 이렇게 엄청 계획적인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생각해보는 거죠. 다 같이 해볼게요. I was thinking of learning a new language. 한 번 더요. I was thinking of learning a new language. 이렇게 하면 되겠죠? 반씩 나눠서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8번째는요. 그녀의 미소에는 뭔가 독특한 게 있어요 라고 하고 있고요. 이걸 영어로 바꾸면 There is something unique about her smile. 여기서 there is something 이라는 표현을 써보겠는데요. 이 표현은 특정하지 못하지만 뭔가 있거나 존재한다는 느낌. 정확하게 설명하기 좀 그런데 뭔가 있어. 이런 것들을 there is something 다음에 어떤 형용사를 사용해서 말해줄 수 있습니다. There is something unique. 뭔가 독특하고 특별한 게 있어 라고 하는 거죠. About her smile. 그녀의 미소에 관련해서는 그녀의 미소에는 뭔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직접적으로 특별해. 왜냐하면 이런 때문이지 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뭔가 설명하기 좀 애매한데 뭔가 있어 진짜 걔한테는. 이렇게 말할 때 there is something blah blah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이번에는 unique, 독특하고 특별한이라는 의미를 넣어서 there is something unique about her smile. 이런 느낌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원어민이 정말 많이 사용하는 문장 구조 중에 하나고요. 우리도 그런 느낌을 살려서 한번 얘기해 보는 거죠. 이렇게 문장 구조들 계속해서 만나고 원어민의 감각을 배우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도 몸에 기억된 걸로 조합해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다 같이 해볼게요. There is something unique about her smile. 한 번 더요. There is something unique about her smile. 그렇죠. 자, 그리고 9번째는 나는 집 청소를 다 했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얘기할 때 다 끝냈어. 이런 말들을 I'm done. I'm done. 격식을 갖춘 문서에 쓰기 좀 그렇지만 구어체, 평상시 얘기할 땐 정말 많이 등장하거든요. I'm done. 나 다 했어. 나 다 끝냈어. 그리고 무엇을 끝냈는지 얘기하고 싶다면 동사의 ing 형태로 끝을 꾸며주시면 됩니다. clean the house 하면 집을 청소하다죠. 근데 집 청소하는 거 다 끝냈어 라고 말한다면 cleaning the house, ing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I'm done cleaning the house. I'm done cleaning the house. 이렇게 말이죠. I'm done taking a shower. 샤워 다 끝냈어. I'm done doing my homework. 내 숙제 다 끝냈어.
뭐 우리가 배웠던 거 덩어리 표현 있으면 그거 꺼내서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새로운 거 엄청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저랑 같이 배워갔던 문장, 그 속에서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그거 뽑아서 정리해놨다가 그걸 써주시면 나만의 표현 노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마지막 10번째는요. 월요일은 약속이 있어요 라고 하고 있죠. 약속이 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요. I have plans for Monday. 약속이라고 해서 appointment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거는 약간 변호사라던가 의사라던가 이런 뭔가 약속을 하고 만나는 뭔가 이 돈 주고 서비스를 받는 쪽에 가깝고요. 친구들과의 약속, 가족들과의 약속은 플랜에다가 s를 붙여서 plans, I have plans 이렇게 써주시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어떤 요일이나 어떤 특정한 날을 말하고 싶다면 for를 사용해서 for Monday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죠. I have plans for Monday. I have plans for tomorrow. I have plans for next Tuesday. 이런 식으로 내가 아는 시간 표현 넣어서 한번 얘기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나한테 물어봤다고 생각하고 야, 금요일에 같이 놀자. 금요일에 뭐 해? 아, I have plans for Friday.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발연기라도 좋으니까 꼭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나중에 실제 상황 왔을 때도 I have plans for Monday. 내가 얘기하고 있네. 이런 신비한 경험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지원입니다. 영어 회화를 하고 싶은데 입에서 맴돌고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초부터 하나씩 실전 연습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이 정말 많이 사용하는 표현을 준비했고요. 영어의 구조, 어떤 구조로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소리는 어떻게 내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우리 초보자 눈높이에서 정말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나는 다음 주까지 이 책을 다 읽을 거야. 좀 길어 보이는데 이런 문장을 난 못해 라고 포기하는 것보다 하나씩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세 가지 의미 단위를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일단 주어 동사부터 보면요. I will finish. 나는 끝낼 거야. 나는 끝낼 거야 라고 하고 있는데요. 나는 끝나다는 I finish라면 미래를 의미하는 will을 붙여서 I will finish. I will finish. 나는 끝낼 거야. 책을 예를 들면 다 읽을 거야가 되겠죠. 이렇게 문장을 여러 개 만들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나 이거 갈 거야. 나 이거 먹을 거야. 이럴 때 I will 자연스럽게 배웠던 거 활용해서 말씀해 주시면 돼요. 하나씩 같이 배워가는 거 나중에 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 읽을 거야. I will finish. 뭐를 다 읽죠? 이 책을 다 읽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죠. This book. 주어 동사 첫 번째 의미단위 잡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먹는다라고 하면 뭐를 먹을지, 읽을 거야, 끝낼 거야 라고 하면 무엇을 끝낼 건지 이런 걸 바로 다음에 꺼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장소나 시간은 뒤에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 주까지라고 하고 있죠. 다음 주는 next week. 근데 여기서 까지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by를 더했습니다. by는 까지는 까지인데 데드라인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회사에서 어떤 일을 주면서 이거 다음 주 월요일까지 끝내주게.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해라는 거. 이 데드라인 느낌을 by라고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by next week 이렇게 쓰면 다음 주까지, 다음 주란 데드라인을 잡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는 책이 있어서 혼자서 이렇게 결심을 하는 겁니다. 나는 끝낼 거야. I will finish. 뭘 끝내냐면 나는 이 책을 끝낼 거야. This book. 언제까지냐고? 다음 주까지. By next week. 이렇게 스스로 하나씩 의미 단위를 더해가면서 만들어 보는 건데요. 한 의미 단위는 한 호흡에 나올 수 있게. 그래서 조금 천천히 하더라도 I will finish this book by next week. 이렇게 보는 거죠. 조금 더 천천히 하면요. I will finish this book next week. 이렇게 좀 천천히 되지만 의미 단위별로 얘기하는 건 꼭 한번 지켜서 말씀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10문장을 같이 해보겠는데요. 짧은 것부터 지금 문장과 같이 살짝 긴 것까지 모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를 믿고 따라와 주세요.
첫 번째 문장은 나 뭐 좀 하는 중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죠. 막 뭔가 하고 있는데 자꾸 날 부르거나 전화 오거나 하면 잠깐만 나 지금 뭐 하고 있거든? 이 말을 간단하게 표현해 볼게요. I'm in the middle of something. In the middle of 라고 하면 뭐뭐의 중앙이란 말도 있지만 뭐뭐의 도중이란 말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Something, 무언가를 하는 도중이라는 거죠. 그 사이에 끼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I'm in the middle of something. 중요한 거에 강세를 주면서 얘기하시면 더 자연스럽게 멜로디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middle, something, 여기다 줘보는 겁니다. I'm in the middle of something. 다 같이 해볼까요? I'm in the middle of something.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하고 있는데 미니멀 영어와 함께 영어 공부하고 있는데 자꾸 부른다. 꼭 얘기해 주세요. 영어로 해주시면 효과가 더 좋겠죠? I'm in the middle of something.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가 거기 있어요 라고 하고 있고요. 3초 안에 바꿀 수 있으면 네 문장이고요. 아니면 다시 연습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He's right there. 네, 정말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는 겁니다. 틀려도 괜찮으니까 한번 질러보는 거예요. There라고 하면 거기죠. He is there. 그가 거기 있다. 자, 그런데 거긴데 바로 거기라고 좀 강조하고 싶다면 right을 붙여주시면 더 좋습니다. Right there. 예전에 싸이 노래 중에 right now라는 것도 있었는데요. 그냥 now라고 하면 지금이지만 right now 하면 바로 지금 더 강조해지는 느낌이 있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걔 바로 저기에 있어요. He's right there. He's right there. 이렇게 말이죠. 세 번째는요. 왜 그런지 알고 싶어 라고 하는데 이걸 딱 보는 순간 알고 싶어 딱 꺼내고 왜 이유를 물어보는 왜가 나오면 완성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I want to know why. I want to know why. 하고 싶어요 라고 할 때 I want to. 이거는 정말 많이 사용하는 패턴 중에 하나죠. 부정문이랑 의문문 함께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하고 싶다, I want to. 뒤에 적절한 동사를 붙여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eat, 먹고 싶다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나 먹고 싶어. I want to eat. 이번에는 샤워를 하다, take a shower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나 샤워하고 싶어. I want to take a shower. 덩어리별로 꺼내시면 됩니다. 나는 샤워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 I don't want to take a shower. I want to에서 I don't want 이렇게 바뀌었죠. 그 다음에 너 샤워하고 싶니? Do you want to take a shower? 질문할 때는 do를 맨 처음에 꺼내서 Do you want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는 꼭 바로 나올 수 있게 연습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알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know를 넣어볼게요. I want to know. 나 알고 싶어. 뭐를 알고 싶죠? Why. 우리 이유가 궁금할 때 왜? Why라고 하죠. 왜 그런지 알고 싶어는 I want to know why. I want to know why. 이렇게 됩니다. 자, 네 번째는요. 뭐가 무서워요? 뭐가 무서운데? 이렇게 하고 영어로는 What are you afraid of? What are you afraid of? 이렇게 됩니다. 우리 be afraid of 이거는 뭐뭐를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 제가 패턴 책에서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I'm afraid of 이렇게 하면 저는 어떤 게 무섭다는 게 됩니다. I'm afraid of you. 나는 네가 무섭다. 뭐 이렇게 재밌게 만들 수도 있겠죠? 이거 부정은요. I'm not afraid of입니다. 나는 어떤 것도 무섭지 않아. I'm not afraid of anything. 그리고 질문이 Are you afraid of가 되는 거죠. 이번엔 가장 앞에 what을 넣어서 뭐가 무서워요? 라는 질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What are you afraid of? What are you afraid of? 참고로 afraid는 강세가 뒤에 있습니다. afraid가 아니라 afraid. afraid.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평서문, 부정문, 의문문 모두 함께 만들어 보시면 그거를 살짝만 바꾸면 되는데 문장을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다섯 번째는 그거 참 안 됐다. 리액션 표현 다양하게 있는데 Wow, that's good. That sounds like a good idea.
이렇게 좋은 것도 있지만 좀 슬픈 소식, 안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할 수 있는 리액션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That's too bad. 영화나 미드 보다 보면 꼭 한 번씩은 나오는 표현입니다. too 하면 너무 뭐뭐하다. 좀 부정적인 느낌이라 많이 사용하거든요. too nice. 이런 건 아마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that's too bad. 그거 참 안 됐다. 어떡하니? 이런 식으로 공감해주면서 같이 리액션 해줄 수 있는 겁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That's too bad. 뭐 누가 와서 흑흑 저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저 어떡해요? 그녀가 너무 보고 싶어요. Oh, that's too bad. 이 정도 하고 그냥 이해한다는 눈빛 그리고 뭔가 공감한다는 눈빛으로 바라보기만 하셔도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네, 6번째는요. 당신은 재능이 있어요. 대표적인 콩글리시 중에 하나죠. You have talent. 우리 탤런트라고 해서 이 가수나 배우나 이런 분들을 통틀어서 얘기하는데 원어민들은 들으면 뭐라고 하는 거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talent 하면 어떤 재능이나 재주를 말하는 거거든요. 혹은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말하기도 해요. 뭐 재능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연예인들, 그 막 가수 이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간 오해할 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긴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막 노래 부르는데 막 잘 부르거나 연기를 굉장히 잘하거나 뭐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능이 있겠죠. 뭐 여러분이 영어를 배우는데 갑자기 저 하루 10문장, 100문장도 그냥 외워지는데요. 뭐 이런 분들은 뭐 한 번도 못 봤긴 하지만 뭐 10,000명 중에 10만 명 중에 1명 천재들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You have talent. 당신은 재능이 있네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사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재능이 아니더라도 다들 조금씩의 재능은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소리를 듣고 따라하는데 재능이 있고요. 문장을 외우는데 혹은 이해하는데 조금 빠른 분들 계시고요. 저도 엄청난 재능은 아니지만 몇몇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살짝 괜찮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위안 삼으면서 나 그래도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은 더 발전시키고 제가 소리는 처음에 잘 못 따라 했었거든요. 워낙 음치다 보니까 원어민의 소리를 듣고 You have talent. 이게 안 되더라고요. You have talent. 막 이렇게 어색하게 했는데 하다 보면 나중에 어느 정도 완벽하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열심히 따라 하시면 돼요. You have talent. 당신은 재능이 있습니다.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말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7번째는 창문을 열어도 괜찮을까요? 라고 묻고 있는데요. 아주 공손하게 해볼게요. 혹시 그러면 좀 신경 쓰이실까요? 괜찮으실까요? 까지 가는 공손한 느낌은 Do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 Do you mind if 패턴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mind가 꺼리다, 좀 신경 쓰다 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제가 해도 될까요? 보다는 이거 하면 좀 신경 좀 많이 쓰이시겠어요?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돌려서 물어보는 게 되겠죠. 한국말도 이렇게 얘기하면 더 공손하게 느껴지잖아요. 영어의 존댓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I open the window. 내가 창문을 연다. 이렇게 주어 동사로 만들 수 있겠죠. 계속해서 우리 이런 기본 문장 만들면서 또 느낌을 주는 표현 있으면 여기 붙여서 얘기해 보는 겁니다. 다시 해볼게요. 내가 I 엽니다. open 창문을 the window. I open the window. 그 앞에 우리 뭘 붙이기로 했죠? Do you mind if? 이거는 한 단어처럼 쭉 이어서 말씀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Do you mind if? 거기 넣어서 얘기하면 Do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 Do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 이렇게 되는 거죠. 8번째는 너의 새 드레스 정말 예뻐 보인다 라고 하고 있죠. 칭찬 표현은 무조건 내 것으로 바로 쓸 수 있게 한 5가지 정도의 칭찬 표현만 알고 있어도 그거 돌려 쓰면 되거든요. 대화 분위기 정말 좋아질 겁니다. 할 말 없으면 이렇게 해보세요. Your new dress looks super pretty. 네, super. very보다 더 강력한 느낌으로 쓸 수 있는 건데요. 원어민들도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그냥 예쁜이 아니고 정말로 예뻐 보인다. super pretty.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해 보는 거죠. 조금 어색할 수도 있지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물론 입에 도무지 안 맞는데요 라고 하면
very pretty.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참고로 뭐 이렇게 격식 있는 느낌이거나 문서화해서 쓰긴 좀 그렇고요. 네, 뭔가 그래, 우리 대화할 때 편하게 쓰는 비격식적인 표현이고 very보다 더 강한 이 긍정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와, 대박 예쁘다. 진짜 예뻐요. 이렇게 개인마다 쓰는 표현은 또 따로 있잖아요. 다시 주어부터 보면요. Your new dress. 너의 새로운 드레스가 looks 뭐뭐하게 보인다. super pretty. 정말 예뻐 보이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완전 대박. 뭐 이 정도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다 같이 해볼게요. Your new dress looks super pretty. 한 번 더요. Your new dress looks super pretty. super. 여기 약간 오버해 주셔도 괜찮으니까 강조하면서 말씀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9번째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생각을 묻는 것도 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좀 논리적으로 어떤 진짜 생각들을 물어볼 수도 있고 좀 개인적인 감정, 어떤 생각이 있어요? 어떻게 느껴요? 쪽에 가까운 게 있는데요. 두 번째 걸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거는 영어로 How do you feel about learning a new language? What do you think of나 What do you think about? 이렇게 하면 진짜 생각을 묻는 거고요. 좀 더 개인적인 내 감정은 How do you feel about? 여기에 더 가깝습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How do you feel about? 그 다음에 동사는 무조건 ing 형태로 바꿔줘야 돼요. 배우다는 learn. 근데 learning. 이렇게 바꿔줘야지 자연스럽게 흘러가겠죠? Learning a new language.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거죠.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좀 느끼고 계세요? 이렇게 개인적인 감정을 자, 머릿속에서 넣어주세요. 개인적인 감정을 물어본다. How do you feel about? 강세는 2번. How do you feel about? How do you feel about? 두 번째,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 Learning a new language. Learning a new language. 따로따로 연습한 다음에 충분히 연습되면 붙여서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How do you feel about learning a new language? 천천히 해주셔도 괜찮으니까 업다운에 있는 이 리듬을 충분히 한번 살려보세요. 어색해도 괜찮아요. 지금 뭐 노래 교실이라고 생각하고 이 노래를 한번 비슷하게 해본다. 네, 얼추 잘 부르진 못하더라도 똑같은 노래처럼 들리기만 해도 괜찮거든요. 다 같이 해볼게요. How do you feel about learning a new language? 그렇죠. 너무 속도 욕심보다는 의미 단위별로 천천히 멜로디 살린다. 그러면 긴 문장 연습하는 것도 한결 편해질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10번째는요. 에어컨 켜드릴까요? 라고 하고 있죠. 에어컨 켜드릴까요? 영어로 Would you like me to turn on the air conditioner? 왜 이렇게 복잡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약간 공손한 느낌으로 쓸 수 있는 원어민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뒤에 부분은 조금 더 난이도가 살짝 있고 원어민의 생각이나 사고방식이 담긴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기보다는 저렇게 할 수 있구나 라고 알고 계셔도 되고요. 제가 비슷한 표현들 계속 또 다른 거 가져오고 뒤에만 바꿔서 또 가지고 올 거거든요. 그때마다 복습하고 복습하면 나중에는 안다에서 쓸 수 있다까지 갈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would you like to를 바로 쓰면요. me를 빼버리면 would you like to 뭐뭐 하시겠어요? 그러기 원하시는가요? 라고 아주 격식 있고 공손한 느낌으로 상대방이 하고 싶은 걸 물어볼 수 있는데요. 중간에 me를 넣어볼게요. Would you like me to? 이렇게 하면 내가 뭐뭐 했으면 좋겠나요? 제가 뭐뭐 해드릴게요 라고 공손하게 묻는 겁니다. 뭐 친구끼리면 사실 상관없겠지만 좀 귀한 손님이거나 좀 어려운 분이 왔다. 그러면 저기 저 에어컨 좀 켜드릴까요? 괜찮으시겠어요? 에어컨 어때요? 이거 좀 드시겠어요? 저거 좀 가지고 올까요? 이렇게 물어보죠. 조심스럽게 내가 뭐뭐 해드리겠다는 말을 Would you like me to? Would you like me to?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거죠. 자, 따라해 볼게요. Would you like me to? 조금씩 친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첫날에 절친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인사는 해야겠죠? 안녕하세요 라는 느낌으로 Would you like me to? Would you like me to? 요 덩어리 지금 한번 연습해 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켜다. 뭐 에어컨도 되고요. 라디오도 되고 히터도 되고요. 이 전자기기는 turn on을 사용해서 켜다라고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은 콩글리시고요. air conditioner, air conditioner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럼 에어컨을 켜다는 뭐가 되겠죠? Turn on the air conditioner. Turn on the air conditioner.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길어 보이지만 두 개 붙이면 돼요. 제가 해드릴까요? Would you like me to? 한 번 더요. Would you like me to? 에어컨을 켜다. Turn on the air conditioner. Turn on the air conditioner. 붙여볼게요. Would you like me to turn on the air conditioner? 한 번 더요. Would you like me to turn on the air conditioner? 이렇게 완성됩니다. 마지막 퀴즈는 나는 다음 주까지 이 책을 다 읽을 거야. 나는 끝낼 거야. 이 책을 다음 주까지. 다른 분들 댓글 보거나 아니면 쭉 돌아가서 우리 첫 번째 했던 내용이죠. 그때 보고 자막 보고 적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스스로 한번 만들어보고 얘기해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도 이런 문장, 똑같은 문장도 있고 아니면 살짝 바꿀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표현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